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저녁 6시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이후에도 밤늦은 시간까지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과 김대식 의원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정원호 성동구청장 등도 고인을 기렸습니다. 일생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공적 소명의식으로 살아오신 고인의 삶을 존경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도 저녁 9시쯤 조문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와 민주주의에 너무나 큰 기여를 하신 큰 어른이 가셔서 너무 상심이 큽니다. 이 전 총리의 장례는 오늘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진행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 빈소를 방문해 조문할 수 있습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고인의 뜻을 기리며 이재명 대통령은 빈소를 찾았습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해찬 전 총리의 관 위로 태극기가 덮여 있습니다. 장송곡이 울리는 가운데 군 의장대가 구령에 맞춰 관을 옮깁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이 공항에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까지 이 전 총리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시고 또 민주정부를 만드는데 역대 정권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고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정치 그 뜻을 저희들이 잘 이어가야 되겠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베트남 출장을 떠났다가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감기 몸살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수석 부의장님께서는 국무가 중요하다며 일부 일정이라도 소화하시겠다고 하셨다가 향년 73세, 평균 기대 수명보다 이른 나이에 별세한 배경으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당한 혹독한 고문 영향도 있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는 민청학년 사건 등으로 3차례 모진 고문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한명숙 전 총리 등 전현직 정치권 인사들이 오늘 하루만 100여 명 찾으면서 빈소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이 전 총리의 장례는 오는 31일까지 민주당, 민주평통이 공동 주관하는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서울대병원 외에 세종시청과 관악구 등에도 일반 조문객을 위한 분향소가 꾸려졌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께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시겠습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며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생을 바쳤다며 고인의 공훈을 기렸습니다.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했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통일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셨던 수석부의장님의 뜻을 되새겨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상임 고문으로서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지원했고 장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해왔습니다. 수석부의장 이해찬입니다. 제22기 민주평통의 활동 목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 수석부의장을 임명하면서 오랜 세월 통일 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라며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북 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향년 74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을 찾았다 몸 상태가 나빠졌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응급시술을 받았지만 이 전 총리는 병상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1952년 12월 충남 청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 사회학도이던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에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민청학년 사건을 거치며 재야운동가가 됐습니다. 군 트럭에 집중을 한 군인들이 학교에 진주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묵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학생운동, 재야운동, 정치를 해서 오늘까지 딱 50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구속돼 2년 6개월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김대중 대통령님은 정치적인 스승이셨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반듯한 족적이 있기에 저와 민주당은 항상 그 뒤를 따라 걸을 것입니다. 국회에 처음 입성한 건 1988년 13대 총선. 정책통으로 주목받던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교육부 장관을 맡아 대입제도 개편을 주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지내며 책임 총리의 대명사로 꼽혔습니다.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이른바 20년 집권 계획을 제시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과 시민당을 합쳐 단일 정당 기준 역대 최다 180석을 확보하는 유례없는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총선 이후 그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정치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났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